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자, 금일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천일 미국 시장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성장률 둔화에도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혼조 마감됐습니다. 네,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네, S&P와 나스닥은 올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1.6%까지 올라가다가 1.5%까지 떨어지면서 기술주 반등에 일조를 했습니다. 네, 9월 미국 산업 생산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1.3% 감소했으면 네, 기대보다는 네, 감소율이 낮아서 다행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41개 기업 중에서 80% 이상의 기업이 워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거죠. 네, 실적 발표는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상장 ETF 지수, 상장 지수 ETF가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미국의 포르쉐어스라는 ETF 상장 전문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선물을 기반으로 상장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ETF가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이 현물과 선물로 나눠지는데, 이 ETF는 선물이 기준입니다. 네, 19일 날 뉴욕 증권거래소 공식 상장되죠.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1.5% 상승하며 6만 1000달러 근처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의 테슬라가 또 3% 이상 올랐네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도 4% 이상 오르고,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여전히 들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흥행에 입어서 실적이 기대치보다 더 좋을 것이다. 네, 실적 기대가 올라가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5% 상승했죠. 네, 2천만 달러, 200억 들여서 거의 뭐 100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반대로 디즈니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디즈니의 구독 가입자 수가 줄 것이다. 이런 애널리스트 의견이 나오면서 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사야죠. 네. 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기업의 구조를 굉장히 바꾸고 있는데 유럽에서 1만 명이나 채용을 한답니다. 네, 메타버스가 새로운 이제 어, 앞에 리딩할 기업이 나서고 있는 거죠. 네, 페이스북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미국의 제프 베조스가 미 의회에서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증언을 한 내용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치사해요. 우리 이마트도 그러는데 기존에 자기에게 납품한 좋은 상품들을 카피하죠.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카피한 것을 버젓이 문제없는 것처럼 파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걸로 고발을 당한. 자, 애플의 핸드폰을 만드는 대만의 폭스콘이 EV 시장,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기아와 현대자동차와 협업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폭스콘 별걸 다 하네요. 네,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애들은 지들끼리 친하죠. 한국 기업에들은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버핏을 놀렸는데요. 테슬라를 사라. 자기 자산이 2,360억 달러로 세계 1위로 나오자. 예, 이렇게 조롱을 하는 댓글을 단 거죠. 네. 자, 몇 년 전에 앨런 머스크가 버핏을 조롱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의 해자가 아닌 혁신의 속도이다.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버핏 네가 좋아했던 현금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이 따박따박 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속도이다. 누가 빠르게 세상 변화를 맞춰 나가고 누가 빠르게 세상 변화를 지배하느냐. 혁신의 속도이다. 이렇게 네, 어제 시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가 있다 올랐죠. 마이네임이 추가 카운트펀치를 날렸습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만들었는데요. 무관도 등 여러 개를 막 복잡하게 섞어놨던 것 같은데 스토리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스토리에 강한 한국 사람들은 매력이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 것에 대한 뭔가에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예, 좋은 면이 있는데 과연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지속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주가는 너무 낮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J 컨텐츠린 뉴 등이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2차전지 소재도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 LNF, 첨보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LNF를 한번 볼까요? 네, LG ENS,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NCMA라는 그러한 양극재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이게 또 이제 테슬라에 납품되고 또 이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여기 양극재를 LNF가 직접 납품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LNF는 지속 상승인데 여기다가 곧 있으면 MSCI 이제 코리아 지수 편입에 이 LNF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수 겸장이죠. 수급도 좋고, 네, 이벤트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좋습니다. 어제 마이클 버리마저도 앞으로 테슬라 주가 하락에 돈을 걸지 않겠다. 마이클 버리 잘 알죠? 숏 영화, 숏 같은가? 뭐 이런데 이제 나왔던 그 실제적인 전설적인 인물인데 테슬라에 매도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전기차 전체 시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포드 전기차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에 하이 니켈 양극재가 실리는데 이것을 에코프로비엠이 납품을 하죠. 다음에 전해질 쪽에서도 첨보는 2차 전지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F전해지는 LIFSI, 네, 육불화 인산 리튬 전지라고 그러는 전해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해질을 첨가제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VM, LNF 첨보가 상승하는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우리가 앞에서도 테슬라를 봤지만 테슬라는 600달러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700달러, 800달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플의 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시장 그 마켓시어가 시장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30%에서 40%, 50%까지 할 때 애플의 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전기차가 10%에서 7, 8%입니다. 향후에 10%, 20%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되죠. 저는 에코프로 BM 한 10조 정도, 한 15조죠, 15조. 15조 정도 시가총을 보고 있고, LNF는 지금 7조인데, 저는 1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은 15조 정도 시가총액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더 이러한 시대 정신은 중간에 살짝의 기스가 나거나 변동성이 있더라도 엉덩이를 깔고 견디셔야 합니다. 네, 강추합니다. 어제 온전주도 올랐는데 저는 이제부터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잡주들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먹고 적당히 먹었으면 던져야죠. 네. 네, 어제 메타버스 좋았죠? 네, 새로운 생태계를 일단 구축하죠. 현실 시장에서. 그리고 4개의 메타버스 관련 ETF가 상장이 되면서 수급이 좋아지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야 되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이게 엔터주인지 뭐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인지 뭐 증착 장비 관련주 뭐 섞여 있는 거죠. 이런 면들이 참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 이런 기업들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다 투자할 필요는 없고 서너 개 정도로 압축해서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리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자동차와 자율주행 관련도 소폭 올랐죠. 네.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자동차와 반도체는 좀 오르다 마는 연속성, 지속성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 자체에 자동차 반도체보다 더 매력적인 게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층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물렸던 사람들이 막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매력 어필이 여러 가지 경쟁에서 지고 있다. 두 번째는 수급이 여전히 꼬여 있다. 따라서 큰 흐름, 자동차와 반도체는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야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또 풍력은 또 한 방 얻어 맞았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저도 뭐 태양광 풍력 좋아했는데 얘들은 올라가다 말로 올라가다 말로 이런 면들이 참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데 괴로움이 많죠. 네,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소일비하면 죽음이다. 네, 하루 빠진 거에 대해서, 하루 하락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새들이 지적이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죽음입니다. 투자 섹터를 좁히고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한 후에 플레이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연말만 본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15% 수익률이 제일 적절하다. 이 정도 먹고 파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이외에 내년을 보고 장타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보다는 하락시마다 꾸준히 사서 챙기는 그러한 따북따북 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제작 관련 종목들은 최소한 여기서 한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뉴, 제이 컨텐츠리,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키다리 스튜디오, 키스트, 사마넥덕, CJ ENM, 에이스토리인데요.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뭐 제이 컨텐츠리하고 CJ ENM 이 정도, 뉴 이 세 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자, 메타버스도 좋아 보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문제는 알체라와 바이브 컴퍼니가 메타버스 ETF에 포함이 안 된 케이스도 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수급에서 좀 딸리죠. 이런 면에서 선두 한 놈만 패라 자이언트 스텝을 추천합니다. 12만 원까지 보죠.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타 게임사지만 투자에 대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많죠. 네, 어제 컴투스, 게임빌 둘 다 자회사 모회사 관계인데 이 게임빌이 컴투스를 들고 있죠. 그래서 컴투스가 투자한 내역을 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데브 시스터즈도 있고요. 이런 면들이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컴투스와 게임빌이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저는 추가로도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가상화폐 ETF 관련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업비트 투자에 대해 관련된 것들, DSC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 투자. 네, 11월 2일 날, 네, 상장이 되는 거로 보이고 있는, 19일 날이죠. 19일 날, 10월 19일 날. 네, 오늘 이제 상장되는데 미국에서, 그 상장 이후에 ETF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본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오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거죠. 네, 중간에 이제 ETF가 막상 나오면 매도 세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파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갈등을 견디고 좀 더 오래 가져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베스트먼트, 이런 벤처기업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안 오릅니다. 네, 인센티브로 다 수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직원들 인센티브 주죠. 뭐 인센티브 장치는 주주에게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관련된 직접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여기에 투자하는 벤처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원자재 관련 투자인데요. LX 인터내셔널하고 고려아연. 고려아연 정말 무겁죠. 예, 저는 주로 추천하지 않는데 LX 인터내셔널은 그래도 내가 원자재 관련 뭔가를 하나를 들고 싶다. 심팩이나 LX 인터내셔널인데 네, LX 인터내셔널을 추가 더 상승 여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는 시장 분석가들의 흔들림을 믿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돼 압축 상승할 거로 전망된다. 컨텐츠, 드라마 제작, 메타버스, 그리고 일부 잡주, 원전주, 비트코인 ETF 관련주, 일부 2차전지, 수혜주 등을 지속 보유 추천을 한다. 원전주나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이익 실현에 나설 필요는 있어 보이죠. 특히 마이네임이 좋은 반응을 올리고 있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단기 상승 기대되나 내용은 우리에게 그닥 재미가 없다는 소리 많죠. 그러나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는 워낙 뭐 시총이 1200억, 13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입꼬리 달고 내려오면 좀 기다렸다가 빠지면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갈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3천원까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잦은 변동성, 단기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사고 뭐 마음 조마조마해서 계속 어디에 질문하고 자료 찾고 이런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네. 자동차는 상승 반등력이 약하고 반도체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이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연말 미국 등 소비 관련 심리가 아직도 어려움 속에 죽지 않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마지막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저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가족에게 선물을 더 많이 하고 가족을 더 찾아가는 게 사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소비할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애플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의류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는데 국내에서는 뭐가 이렇게 소비에 관련된 수혜주일지 한번 작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화장품, 뭐 액세서리 한국 관련된 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압축 상승장 속에 떠내려가지 않는 뚝심 있는 투자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잘 참으시고 하루에 일소일비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을 잘 열공 후에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리고 깔고 앉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했던 목표 수익률은 칼같이 팔고 나오는 거죠. 이 3박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자, 오늘은 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와 대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